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수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나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다른 헌재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 원인데 문영배 재판관 재산이 4억 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는 문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을 글쓴이가 갈무리해서 올렸는데요. 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 원쯤이 되는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 7,545만 원이다. 네. 헌법재판관이 되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텐데 27년간 법관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네. 문대행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가구당 평균 재산이 우리나라에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네. 물론 재산이 6억 7,445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4억 남짓이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제 아버지의 재산이 포함된 재산 신고액 수라는 거죠. 네. 자기 재산은 4억 원이 안 된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때 뭐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백 의원도 청문회를 하는 저희가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이다 이렇게 멋쩍게 말을 했습니다. 문대행은 공직 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도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박지원 그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문대행은 부끄럽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뭐 파면 선고 후에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그 섬찟한 말들이 여권의 잠룡이라는 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위 법관으로서 평균인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뛰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한길샘으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다음 날에요. 한 달여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사 카페를 찾아서 글을 올렸는데요. 5일이죠. 5일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 비슷한 난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전한길 한국사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95점에서 100점 정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전 씨는 또 우리 카페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고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카페는 뭐 자신의 행보 그리고 정치 성향에 대한 글들을 계속 남겨왔던 곳인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회원들의 정치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전 씨는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 파면 결정을 듣자마자 뭐 책상을 내리치면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지는 등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후원해 달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선거 자금이 대선 자금이 필요하고 보수파가 승리하기 위해서 집회도 해야 하고 청년들도 지원해 줘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손절을 당했고요. 아내에게 이혼당할 처지였다고까지 한 전 씨였는데요. 탄핵 기각을 예측했던 정치인들도 탄핵이 인용되자 그럴 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판인데 쌤의 귀환을 귀엽게 받으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대선 전국에 전 씨가 또 어떻게 변신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역사 강사죠.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지난 탄핵 전국에서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인데요.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미국 역사상 95년 만에 가장 큰 정책 실수가 나왔다. 그 관세 리스크 여파로 당분간 시장에 폭풍과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드 하버드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손실이 우리 돈으로 4경 4천 정도까지 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바마 현인이라고 불리는 투자의 달인 워린 버핏은 이빨 요정은 세금 내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뭐 이빨 요정 얘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부모들이 이빨이 빠진 베개 밑 이빨을 베개 밑에 놔두면 네. 이빨 요정이 와서 베개는 이빨은 가져가고 동전을 준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 동전이 나오는 곳이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 또한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을 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내부의 불확실성은 치워졌는데 외부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둘 도리가 없으니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